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 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내일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공개가 되는데 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11월 졸트 보고서와 ADP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계속해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개장 전에 또 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과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인 구직 그 보고서 건수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한 761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714만 정도. 그리고 또 ADP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예상은 한 4만 9천 정도 되는데 한 4만 1천 정도 이렇게 둔화되는 양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고용 부분들이 후퇴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구인 구직의 감소라든가 비농업 고용의 감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장이 확실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갖다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FOMC 쪽에서는 1월 FOMC가 조만간에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아 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는 한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서 고용 둔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추가 인하 필요성을 더욱더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용 둔화 이 자체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을 갖다가 조금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고 결국 경기 둔화 우려감은 금리 인하 압력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 더욱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 구매 계획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가 다시 이번 분기 내 조건부 승인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조건부라는 말이 조금 걸리는데요. H200 대중 수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H200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알리바바라든가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가 각각 한 20만 개 이상의 그 GPU AI 가속기를 갖다가 구매를 해야 되게 됐는데 중국 내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필요한 어떤 조건부 승인을 갖다가 승인할 수밖에 없다 분기 내에서. 그래서 조건부 승인하는 것들이 군사용이라든가 정부 국영 기업들 이런 인프라 쪽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민간 부분에서들만 조건부로 써라. 그리고 조건부라는 얘기는 사례별로 중국 당국이 선별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서 완전한 사례별 선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국 수출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중국의 어떤 불확실성들, 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물로 내지 않으면 중국 넘기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에다가 또 엔비디아는 선불로 받아야 된다라고 보면은 조건부 승인과 선불에 대한 요구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H200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상존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H200에 대한 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수출 정상화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부분적 회복이 우리가 그 수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것들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또 월가에서는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SNS에 테슬라의 경쟁 압박은 5년에서 6년 후에 있거나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머스크가 직접 이 엔비디아 자율주행에 대한 견제구를 좀 날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장 판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두 축이 장기적으로 공존을 하겠죠. 공존할 건데 이제 결국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일단은 엔비디아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일단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의 축을 갖다가 칩 경쟁 쪽에서 그 운행이나 지능, 생태계 경쟁으로 플랫폼 경쟁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랫폼 경쟁으로 바꾸면서 전기차 시장의 어떤 판도를 크게 흔들 사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직 통합, 그러니까 FSD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수직 통합을 통해서 폐쇄형 데이터를 갖다가 하는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전기차 업체라든가 스타트업하고 같이 통합해갖고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요것들은 시장
확산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많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주행의 검증, 그다음에 그것도 경쟁의 또 우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두 축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거냐면은 최종 승자는 결국 어떻게 돌발 상황에 누가 잘 대응할 거고 인간의 어떤 수준까지 인간 수준까지 안정성을 갖다 확보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편 오늘 장에서는 방산 섹터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국방 예산을 예정보다 50% 이상 늘리겠다고 하면서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RTX 등 주가 상승 중에 있는데 이번 국방 예산 확장 앞으로 방산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2027년 예산을 갖다 2026년도 대비해서 50% 증액을 하거든요. 당연히 50% 증액한다는 얘기는 방산 섹터에 장기적인 수요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 모멘텀으로 작용된다.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1.5조 달러라는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회의 변수가 좀 남아 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는 5천억 달러를 갖다가 그 관세 수익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관세 쪽에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수익이 한 2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천억 달러 다 늘리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증액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의회 승인과 관세 수익과 재정적으로 해서 5천억 달러가 충분히 되지는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러한 가운데서도 뭐 대중국의 견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방산 수요는 구조적으로 장기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최근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단기 모멘텀도 살아있는 가운데 중기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속재의 업종 강세, 방산 섹터라든가 방산 업종들의 섹터의 강세 같은 경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 섹터가 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 게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종목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방산 종목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세계 넘버 원의 기업이죠.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LMT. LMT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고 있고 이게 그 로키드 마틴이란 기업, 그다음에 로스터 그로만이라는 NOC, 그 세계 미국 내 3대 방산 기업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B-21 스텔스 폭격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RTX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GD, 제너럴 다이나믹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 내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고 뭐 어차피 그 3대 미국 3대 방산 기업들이 가장 메이저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